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4월 17일 시행한 소방기계기사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800m인 배관 내를 물이 유속 2.5m/s로 흐르고 있죠. 이때 이 출구 밸브를 갑자기 폐쇄를 하면 배관 내의 압력 상승이 얼마가 되겠는가, 이걸 지금 계산하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배관 속의 유체의 유속이 2.5m/s라는 거죠. 이때 출구에 요 밸브를 갖다가 갑자기 폐쇄를 시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배관 내에 요 압력 상승이 있겠죠. 그래서 요 P가 얼마가 되겠는가, 요걸 지금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밸브를 갑자기 폐쇄시켰을 때 배관 내의 요 압력 상승 P는요,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압축파의 전달 속도, 여기에다 배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곱해주고 이놈을 중력 가속도 G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배관 내 압력 상승은, 자, 비중량은 물이죠, 지금 유체가.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9,8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뉴턴 퍼 미터의 상승. 그 다음에 압축파의 요 전달 속도는 1000m/s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배관 내 흐르는 유체 유속 2.5m/s죠. 이놈을 중력 가속도 조건에 주어진 여기 9.8m/s의 제곱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단위 소거시킬 수 있는 건 소거해야 되겠죠. 자, 여기 S, 세크하고 여기 세크 곱하면 여기 세크의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요 세크의 제곱 없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미터 없어지고, 여기 미터 같이 없어지면 되죠. 자, 여기 마찬가지로 미터 없어지고, 요 3승이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 내 요 압력 상승은 요거 계산하면 2.5 곱하기 10의 6승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바로 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메가파스칼이 킬로 파스칼로 하면 10의 3승이 되죠. 다시 요거를 파스칼로 하면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은 메가파스칼로 하면 그대로 2.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 내 요 압력 상승의 답은 2.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밸브의 급격한 폐쇄를 할 경우에 배관 내에 압력 상승, 요 공식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펌프의 요 전격 토출량하고 전격 토출 양정이 각각 800rpm하고 80m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에 보면 이렇게 명판이 있죠. 그래서 명판에 보면은 Q, 펌프의 전격 토출량이 800rpm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토출 양정이 80m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펌프에 보면 명판이 있어요. 무슨 펌프든 다 명판에 각인이 되어 있죠. 자, 요놈을 이용을 해서 펌프의 성능 특성을 갖다 그리고 최절점, 설계점, 운전점을 갖다가 각각 명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를 갖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 펌프의 그 성능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은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개폐 밸브가 있고요. 여기에 유량 측정 장치, 즉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유량계 다음에는 유량 조절 밸브가 있죠. 자, 그럼 펌프의 성능 특성을 갖다 특성 곡선을 그릴 때는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설계점이에요. 자, 이 설계점이라는 것은 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하고
전격 토출량이 바로 설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점 여기 양정이라고 했는데 설계점에서 요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토출량 80m 그대로예요. 왜 그러냐면 설계점이라는 것은 전격 토출량의 100%예요. 그래서 전격 토출 양정의 100%니까 설계점 양정은 그대로 1을 곱하면 80m가 되는 거죠. 자, 설계점의 요 토출량, 요거는 전격 토출량, 거기에다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전격 토출량 800lpm에다가 100%니까 1을 곱하면 그대로 800lpm이 되는 거죠. 자, 요 최절점은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펌프의 성능은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절점의 요 양정은 전격 양정의 140%, 즉 1.4배 계산하면 112m가 최절점의 양정이죠. 그래서 최절 운전이라는 것은 토출 측의 요 개폐 밸브 폐쇄를 하고 요 유량 조절 밸브 폐쇄하고 펌프를 갖다가 공회전하는 거죠. 즉 토출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상한점에서 공회전하는 운전이기 때문에 최절점의 유량은 없는 거죠. 즉 물이 토출되는 양은 하나도 없는 거에서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 운전점은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경우 우리가 피크부하 운전이라고 하는데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돼야 되죠. 자, 요 유량 조절 펌프가 지금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요 유량 조절 밸브를 개방을 하는 거죠. 개방을 해서 전격 토출량의 요 유량계를 150%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압력계가 있죠. 그래서 요 압력계는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점의 요 양정, 피크부하 운전할 때 요 양정은 전격 양정, 요 80m죠. 요거에 그 65% 이상이니까 0.65배를 해주면 52m가 바로 운전점의 양정이 되는 거죠. 자, 운전점의 요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토출 양 있죠? 여기에 150%로 운전하는 거니까 1.5배를 해주면 1200lpm이 운전점의 요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능 곡선을 갖다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능 곡선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이쪽 세로축에는 전양정, H를 갖다 표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가로축에는 토출량, 유량을 갖다 토출량을 갖다가 표시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토출량은 지금 Q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이건 LPM, 리터 퍼 분을 표기하는 거죠. 자, 설계점, 여기가 재료가 되니까 최절 운전은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112m가 되는 거죠. 요놈이 바로 최절 운전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점은 전격 토출량이 여기 800lpm이 되는 거죠. 800. 이때 양정은 80m죠. 그러니까 80m는 뭐 한 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 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대충 잡는 거니까. 요놈이 바로 설계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점. 유량이 1200. 요 정도 되겠죠, 뭐, 1200. 이때 양정은 얼마예요? 52m죠. 여기가 지금 양정이 여기 80m고, 여기가 한 52m 정도 되겠네요. 쭉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쭉. 이걸 쭉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펌프의 그 성능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펌프의 성능 특성 곡선은 직접 여러분이 그려보셔야 돼요. 눈으로 공부하면 효과가 없어요. 자,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소화기의 요 총 소요 개수를 갖다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의 총 소요 개수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 소요 개수 산정할 때 주의사항은 소화기의 설치 기준은 용도별, 면적별로 소요 단위를 갖다가 계산한다는 거. 근데 보행거리 20m를 갖다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소화기를 갖다 설치를 해야 되죠.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도 복합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소화기는 건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층별, 당의 용도하고 바닥 면적별로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은 둘 다 주차장이죠. 그래서 이 주차장은 어디에 들어가요? 운수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가죠. 즉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기준이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죠. 그다음에 이 보일러실은 용도별로 부속 용도별로 추가로 또 소화기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속 용도별 추가는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이게 1단위 이상 한 개예요. 여기는 소요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바닥 면적당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거죠. 근데 이때 설치하는 소화기는 반드시 1단위 이상이 돼야 돼요. 소화기 한 개에 단위가 1단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층은 지금 다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죠. 여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락 시설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연장, 집회장, 그다음에 관람장, 그다음에 문화재, 그다음에 의료시설, 장례식장에서 공집, 관문, 의장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쉽게 여러분이 암기가 될 거예요. 여기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3번은 근린생활시설하고 판매시설에서 근판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판. 그 다음에 여기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이죠. 그래서 여기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여기 숙박시설,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그래서 노숙방, 그 다음에 공업공전이에요. 그래서 공은 여기 공장이 있죠. 그 다음에 업은 업무시설, 여기 업무시설 있죠. 업, 그 다음에 또 공 들어가죠. 공동주택, 그 다음에 전시장에서 공업공전,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하고, 그 다음에 창고가 들어가죠. 관창. 그래서 요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요 창고죠. 그 다음에 항문이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여기 운수시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판, 노숙방, 공업공전, 관창, 항운, 여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죠. 나머지 기타는 다 2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주의사항을 보면은요, 건축물의 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준불연, 난연 재료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배를 갖다가 기준 면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의락시설은 30제곱미터마다가 1단위가 아니고 60제곱미터마다 1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주의사항 꼭 여러분이 관심 있게 정리를 좀 해놔야 되고요. 다음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될 이 소화기구가 있는데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게 이 보일러실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방이죠. 여기는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여러분 이 부속 용도별로 추가하는 소화기구는 소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자동 확산 소화기는요, 주방하고 보일러실에 설치하는데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1개, 1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를 갖다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주방의 경우에는 우리 추가로 설치하는 요 소화기구가 개수 중에서 반드시 1개 이상은 K급 소화기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하 2층 용도가 주차장인데 1400제곱 주차장, 보일러실이 100제곱이라는 거죠. 자, 지하 2층에 전체 바닥 면적이 1500제곱이라는 거예요. 즉 주차장이 1400이고 여기 보일러실이 100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 2층의 주차장의 전체 바닥 면적은 1500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 단위는요, 바닥 면적 1500제곱을 지금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 시설은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15단위가 소요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소화기의 개수는 소요 단위 15단위를 소화기 1개의 능력 단위가 여기 3단위라고 주어져 있죠. 소화기 1개의 능력 단위. 그래서 3단위로 나눠주면 소화기의 소요 개수가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일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속 용도별로 추가되는 소화기고 이 보일러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실은 25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소화기 하나. 그래서 이 보일러실이 100제곱미터죠. 이걸 25제곱으로 나누면 소화기가 4개가 필요한데 소화기 1개의 능력 단위는 1단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조건에 3단위니까 1단위 이상이 되니까 3단위짜리 1개, 3단위짜리 4개를 설치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 소요 단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25제곱미터당 1개를 설치하는데 그 소화기는 요 1단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보일러실의 소요 개수는 소화기가 4개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 2층에는 여기 5개하고 여기 4개하고 해서 총 지하 2층에는 9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 1층, 여기는 다 전체가 주차장이죠. 그래서 1500제곱미터를 주차장, 자동차 관련 시설이니까 1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여기 15단위가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 개수는 15단위를 3단위로 나누면 5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요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다 이거 업무시설이죠. 그래서 업무시설이니까 우리 아까 업무시설은 여기 있죠. 업무시설. 이럴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0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나누면 15단위. 그래서 층당 소화기의 그 소요 개수는 15단위를 3단위로 나눠주면 5개가 필요한 거죠. 요건 층당이에요. 그래서 3개 층이니까 5개에다 3개 층을 곱하면 총 15개죠. 그럼 전체 소화기의 총 소요 개수는 지하 2층 주차장에 5개, 보일러실에 추가로 4개, 지하 1층 주차장 5개,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15개에서 총 29개의 소화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소화기 소요 개수 종종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에 보면, 조건에 보면 지금 여기 건축물의 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죠. 만약에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요 기준 면적을 2배로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죠. 소화약제 저장용지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지의 약제량 손실이 이게 5%를 갖다가 초과하거나 압력 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대한 거죠. 자,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압력 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절연류 봉입 변압기죠. 여기에 물분무 소화 설비 설치할 경우에 표면적이 100제곱이죠. 헤드는 지금 8개를 설치하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여러분이 물분무에서 꼭 암기해야 될 것이 이 표준 방사량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방사량을 우리가 K로 표기하는데요. 단위가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 가연물하고 요 절연류 봉입 변압기, 또 요 컨베이어 벨트, 요건 10이 되고요. 요 케이블 트레이 12죠. 그 다음에 차고나 요 주차장, 여기는 20에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음 1번은 헤드 한 개에서 분무되는 유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방사되어야 할 물의 양은요, 분당 방사량은 표면적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겠어요? 요 K값을 갖다 곱하면 분당 방사량이 되는 거죠. 표면적이 지금 100제곱이죠. 자, 표준 방사량이 10리터 퍼 제곱미터의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터의 제곱 서로 없어지겠죠. 그럼 나오는 단위는 리터 퍼 분이 나오는 거죠. 바로 1000리터 퍼 분이 방사되어야 할 물의 양이에요. 분당 방사량이 되는 거죠. 자, 물음 1번에서는 헤드 한 개에서 방사되는 유량이니까 이놈을 헤드 8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헤드 한 개당 방사량은 1000리터 퍼 분을 헤드 몇 개로 방사되는 거예요? 8개로 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25리터 퍼 분이 헤드 한 개당 방사되는 유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수온의 양이 얼마인지 계산하라는 거죠. 자, 수온의 양은요, 바닥 면적 또는 표면적에다가 K값 있죠? 요거에다가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수온의 양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표면적이 지금 100제곱이죠. 자, 표준 방사량이 절연류 봉입 변압기는 10이라고 그랬죠. 해서 10리터 퍼 제곱미터의 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그래서 20분 곱해주면 이게 2만 리터가 되죠. 이 미터의 제곱은 서로 없어지고 이 분 서로 없어지니까 남는 단위는 리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제곱미터로 하면 20세제곱미터가 저장해야 할 그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요 표준 방사량을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